실비보험 가지고 있으신가요?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너무 많은 보험을 가입하진 않으셨나요? 친인척이 보험 설계사라 또는 주변 지인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고 넘어간 적 있으실 겁니다. 또는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아까워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업을 하고 있는 설계사마저도 굳이 가입하지 않는 불필요한 보험 5가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라디오입니다. 보험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최고의 보험을 뽑으라고 한다면 실비보험이라고 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험을 싫어하는 분들마저도 실비보험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무보험자분들에겐 실비보험만큼은 필히 권해드리는데요. 불확실한 미래에 입원 수술 등 중증 질환부터 감기나 두통, 경증 질환까지 보장해주는 최고의 가성비 보험인데요. 장점이 뚜렷한 만큼 단점도 뚜렷합니다. 매년 변하는 물가처럼 실손보험료도 변동되고 오르기 때문이죠. 세대별로 갱신되는 주기가 다르고 5년마다, 3년, 1년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변동되어 정작 가장 필요한 60대, 70대 이상인 분들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져서 유지를 못하게 되는 상황도 많이 보입니다. 실비보험에서만 매달 보험료를 15만원에서 19만원 이상을 납부하게 된다면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실비보험은 내가 지출한 병원비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이것마저도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낸 비용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단순한 감기나 단순 상해외과 치료 등 경증 질환일 땐 모르겠지만 암이나 뇌, 심장 또는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병원비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암, 뇌, 심장 진단비를 함께 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죠. 보험은 경제적 리스크를 대비하는 지출로 생각해야 하는데 꼭 이득을 볼 것처럼 못 받으면 손해잖아 또는 이거 좋은 거야 저거 좋은 거야 하는 말에 이것저것 보험이 너무 늘어나 버린 경우도 보게 됩니다. 모두 알고 있어야 하시는 게 보험은 절대로 저축이나 재테크가 아니고요. 기준 없이 준비한 보험 가입은 노후를 망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듯 보험료는 소비, 지출로 생각하시고 내 경제 여건에 맞게 지출할 수 있는 만큼을 정하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만 숙지하셔도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직접 가치 판단이 가능해지고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불필요한 지출 줄이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비보험이 있다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보험 첫 번째는 상해 입원 일당, 질병 입원 일당 특약입니다. 40세 남성 상해급수 1급 기준 입원했을 때 하루에 3만원씩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7,083원이고 1년이면 44만 4,996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1년에 15일씩 입원한다고 가정을 해도 내가 1년간 내야 하는 돈과 받는 보험금의 차이가 별로 없죠. 그렇다면 1년에 15일씩 입원하는 게 쉬울까요? 확인해보면 1년의 평균 입원 일수는 3일도 안 되는 2.7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봐도 입원비 특약을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가치 판단은 끝났고요. 37,083원이라는 돈으로 입원비를 가입하는 것보다 암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허혈순 진단비를 각각 1,000만원씩 가입하면 37,670원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위험이 올 수 있는 3대 진단비를 가입하는 게 훨씬 더 도움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는 게 아닌 일반 직장인이라면 한 달에 낼 수 있는 지출 비용은 보통 정해져 있는데요. 그 고정적인 지출 범위 내에서 모든 보험을 가입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 판단과 선택이 더 중요하죠. 한정된 예산 안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될지 생각하셔야 하고요. 내 보험에 이렇게 비싼 입원 일당 특약이 있다면 저처럼 일부 특약 몇 가지만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실비보험이 있다면 굳이 필요 없는 불필요한 보험 두 번째는 너무 많은 수술비 특약입니다. 수술비 보험이 무조건 나쁘다, 안 좋다 라는 건 아니고요. 수술비 관련 특약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암수술비, 유사암 수술비, 5대 질환 수술비, 질병 수술비, 특정 5대 질병 수술비, 특정 2대, 특정 6대,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심장, 뇌, 특정 다빈도, 백내장 관절염, 후각, 치액, 유방편도, 1호종 수술비, 7종 신수술비, 인공관절, 조혈모세포, 추간판 장애, 각막 이식, 당뇨병, 촉수염, 다빈치 로봇 암수술 등 종류가 정말 많죠.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수술비들이 더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인 저조차도 이런 특약이 있었나 싶을 만큼 종류도 정말 다양한데 새롭게 나오는 특약까지 생각해 본다면 끝이 없습니다. 이런 특약들이 정말 필요해 보이시나요? 수술비는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비도 마찬가지고요. 수술비 중 가장 중요한 특약은 1에서 5종 수술비입니다. 급여, 비급여 수술 모두 보장하고 앞으로 나오게 될 새로운 수술법들도 많이 있을 텐데 절제, 절단, 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된다면 보장받는 게 가능합니다. 반면 ADRG 1에서 7종, 8종, 9종 수술비는 급여 수술만 보장하고 비급여 수술에 대해선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입 당시에 약관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앞으로 새롭게 나오는 신의료 수술도 보장받을 수 없죠. 약관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N대 수술비라고 해서 120대 수술, 130대 수술, 140대 수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수술비들의 단점은 암 수술이 안 되거나 뇌 심장 수술이 안 되거나 용종 제거 수술이 포함이 안 되어 있거나 특정 몇 가지 수술에 대해서만 보장한다는 거고 나머지는 보장이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범위가 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질병 수술비의 경우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특약이긴 하지만 해당 수술비의 단점은 가입 금액이 30만원, 50만원 수준으로 보장 금액이 낮습니다. 보험은 경제적 위험이 올 수 있는 부분을 대비하기 위함이지 적은 금액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위험까지 대비할 수 있는 1에서 5종 수술비로 준비한다면 앞에서 보여드린 경증 수술비들과 중증 수술들까지 폭넓게 보장받는 게 가능합니다. 뇌와 심장 카테터 수술이 3종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 뇌혈관 수술과 허혈성 수술비 정도로 보완하시면 되고요. 실비보험이 있다면 가입할 필요 없는 보험 세 번째는 암 관련 특약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암 수술비인데요. 암 진단비 1,000만 원 받기 위해서 15,460원을 내야 하는데요. 그런데 암 수술비는 1,000만 원 받기 위해서 19,500원을 내셔야 합니다. 암에 걸렸다고 가정해보죠. 우선적으로 의사분께 진단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암의 진행도를 따져서 수술을 할지, 항암, 화학요법을 할지, 방사선 치료를 할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암 수술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서울 아산병원의 암 수술 건수는 14,856건이고 항암화학요법은 21만 7,228건, 방사선 치료는 95,318건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암 진단만 받아도 주는 암 진단비보다 수술을 할지 안 할지 알 수도 없는 암 수술비를 오히려 돈을 더 주고 비싸게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 절대 가입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암 수술을 하셔도 실비보험에서 어차피 보험금 나옵니다. 그리고 1에서 5종 수술비 5종에서 1,0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요. 다빈치 로봇 수술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데 괜히 보험료를 더 내는 건 낭비일 수 있죠. 만약 내 보험에 이러한 특약이 있다면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은 암 입원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외래 통원 암 환자는 100만 명 이상인데 입원 암 환자는 56,746명밖에 안 되죠. 게다가 보험료는 1일당 10만 원 받기 위해서 14,540원을 내야 합니다. 암 진단비 1,000만 원을 받기 위한 금액과 별 차이가 안 나죠. 암으로 입원해서 1,000만 원을 받으려면 100일간 입원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암으로 100일간 입원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자료로 확인해 보시면 암으로 입원하는 평균 입원 일수는 7.5일입니다. 반올림해서 8일로 잡아도 10만 원 곱하기 8일은 80만 원이죠. 암으로 입원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암 진단만 받아도 주는 암 진단비와 보험료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암 입원비 가입할 돈이면 암 진단비를 더 추가하는 게 더 현명하다 할 수 있죠. 만약 내 보험에 암 입원비가 있으신 분들은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불필요한 보험은 암 통원비인데요. 하루 통원 시 30만 원 받는 게 15,810원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자료를 봤을 때 입원보다 통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암 통원비는 좋은 특약이 아닐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한때 암 통원비 특약이 좋다고 광고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암 통원 시 하루에 3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1,000만 원 받으려면 33일 정도 통원을 하셔야 990만 원 받는 건데 33일 통원하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보시는 것처럼 암 평균 통원 일수는 7.7일입니다. 반올림해서 8일로 계산을 해도 30만 원 곱하기 8일은 240만 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암 진단비 1,000만 원 받는 게 15,460원이니까 보험료는 작은 차이지만 암 진단비가 오히려 저렴하죠.
암 진단비는 진단만 받아도 주는 거고, 암 통원비는 통원을 할 수도 있고 입원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가성비가 매우 떨어집니다. 그냥 암 진단비를 더 가입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러니까 내 보험에 암 통원비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암에 걸렸더라도 입원 통원을 소비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다음 실비보험이 있다면 불필요한 보험, 네 번째는 상해보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해보험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상해사망 후유장애, 골절진단, 치아파절 제외, 5대 골절, 중증 화상, 중증 외상, 통합상해, 경증, 중증 입원, 상해수술,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수술, 특정 시술 치료, 상해 1호종 수술, 특정 상해 수술, 외상 척추 손상 수술, 6대 인공관절, 깁스, 특정 외상 수술, CT, MRI, 특정 재활 치료 등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필요해 보이시나요?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게 보험으로 모든 위험으로부터 대비하겠다는 건 현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 큰 금액까지 보장해주는 특약으로 구성하셔야 하고요. 상해 특약도 질병처럼 상위 개념 특약과 하위 개념 특약이 존재하고 자잘한 거 이것저것 모두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필수적인 것만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해 사고로 인해서 입원 통원 또는 수술을 하더라도 실비보험에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은 내 직업이 무엇인가에 따라 필요성이 달라집니다. 연구원, 주부,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간호사, 치위생사, 사회복지사, 선생님, 교수, 일반 사무직, 디자이너, 간병인, 공무원 이렇게 직업 급수가 1급에 해당한다면 상해로 인해 다칠 일이 사실상 크게 없죠. 다친다고 해도 어차피 실비보험에서 상해치료 보장이 가능하고요. 그러니 굳이 상해보험을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직업급수 2급, 상급에 해당하는 생산직, 정비사, 양식원, 건설업 종사자, 운전직, 어부 등 이렇게 상해 위험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직업이라면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도 2급, 3급 직업군에 해당해서 상해 관련 보장을 준비한다면 추천해 드릴 게 상해 후유장애 3%, 상해 수술비, 상해 1호종 수술비 정도고요. 골절 진단비는 50만 원 받기 위해서 3,570원을 내야 하는데 20년 납부한다면 85만 6,800원입니다. 내가 받는 금액은 50만 원이죠. 물론 보험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50만 원을 못 받는다고 해서 경제적 위험이 오는 건 아니죠. 여기에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생각해 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태 뼈가 부러지거나 금간적도 없습니다. 어렸을 적 주변을 봤을 때 종종 있기는 했지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험은 큰 위험이 닥쳤을 때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거고 이것저것 다 보장받겠다라는 취지로 접근한다면 밑도 끝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골절되셨더라도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 실비보험에서 보장해주니 감당 못할 정도의 비용이 나오지는 않으실 거고요. 사고 이력이 있거나 주변 분들을 통해 사고를 간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은 상해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100세 만기로 해서 가입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운전자 보험에 20년 만기로 준비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은퇴하는 시기가 보통 50대, 60대 정도 되면 사회에서 은퇴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운전은 은퇴를 했다고 해서 안 하지는 않습니다. 은퇴를 하더라도 운전은 60대, 70대에서 계속 할 수 있고 고령의 나이에 운전을 하면 반사신경이나 인지하는 속도가 젊은 사람보다 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 부상과 운전자 핵심 특약 5가지를 함께 넣어서 만원대로 대비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손해보는 게 싫다고 이렇게 적립보험료를 추가해서 환급형으로 가입해달라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보장보험료 5,342원, 적립보험료 4,658원. 그럼 월 보험료가 만원인데 1년간 내면 12만원, 10년이면 120만원, 20년이면 240만원을 내는 거죠. 그럼 고객님들께 여쭤보면 20년 뒤에 240만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89만 8천원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보험은 사업비라는 게 있고 설계사 수당, 판매 촉진비, 점포 운영비, 직원들 급여, 수금 비용 등 보험회사가 보험 영업에 쓰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적립보험료를 넣어봤자 다 돌려받는 게 아니라 손해보면서 돌려받습니다. 여기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점은 보장성 보험을 가입했는데 돈을 돌려준다? 라는 말에 내가 납부했던 돈을 전부 돌려받는 게 아니라 회사의 사업비, 판촉비 등 제외를 하고 돌려준다. 화폐 가치를 따져봤을 때 현재 100만원과 미래의 100만원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손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은 저축, 재테크가 아니라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 보험이든 종합보험이든 화재보험이든 내 보험에 적립보험료가 있다면 꼭 삭제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다음으로 불필요한 보험 5번째, 말기, 중대한, 중증 관련 특약들입니다. 말기 특약은 이렇게 통제가 불가능한 복수증, 영구적인 황달, 위나 식도벽의 정맥류, 간성, 뇌증이어야 하고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에 의한 간질환, 선천적 및 독성 간질환은 제외됩니다. 해당 진단은 혈액검사 소견, 동위원소 간주사, 복부 초음파,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등을 기초로 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영구적인 산소 공급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이자 F2 부위원 검사가 정상 예측치의 25% 이하여야 한다. 두 가지 특징이 모두 보여야 한다 등 이런 식으로 까다로운 조건이 붙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기가 너무 어렵죠. 그런데 보험료가 저렴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말기 중증, 중대한 질환에 걸려서 치료를 하더라도 실비보험으로 어차피 수술비, 입원비, 약값, 통원비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큰 질병으로 5천만 원이 나왔다. 그래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비보험엔 연간 자기 부담금 2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이걸 해석해보면 말기 폐질환으로 치료비가 5천만 원이 나왔어도 1세대 실비라면 5천만 원 100% 모두 돌려받으시고 2세대 실비면 자기 부담금이 10%라서 500만 원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연간 자기 부담금 한도가 200만 원이기 때문에 4,800만 원 다 돌려받고요. 3세대 실비도 마찬가지로 다 돌려받습니다. 4세대 실비도 급여로 치료했다면 4,800만 원 돌려받습니다. 이렇게 실비보험엔 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떡하나 이러한 걱정을 덜어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관상 보험금 받기 어려운 특약을 가입하시기보다 그 돈으로 진단비, 수술비 등 내 보험에 부족한 건 없는지 한 번 더 체크해서 보완하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실비보험이 있다면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보험 5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실비보험은 질병, 상해로 인한 치료, 수술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해주고 이러한 한도를 다 썼더라도 매년 리셋까지 됩니다. 게다가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금액 200만 원까지 있다 보니 실비보험이 있다면 불필요한 보험들은 가입하지 않아야 지출을 줄일 수 있겠죠. 보험은 저축, 재테크, 적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하게 준비하지 마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저희 보험 라디오에서는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을 매달 분석하고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를 통해 보험에 대한 고객 맞춤 서비스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